I mean, we were just sitting back, you know, chopping it up, reminiscing about the good old days and all that. You know, tracking my roots, where I came from and where I'm going. 로키 뜻은 흑백톤, 그런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들, 저희 길에 가는 그런 뜻인데, 로키 커피는 사실 외부에 많이 노출되지 않고 섬같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가게거든요. 그래서 추출 방식도 이게 맞냐 틀렸냐 그런 걸 떠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발전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사람과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 매장에 맞는 방식이지 반드시 이게 뭐 답이라거나 이 자체가 최고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핸드드립 방식 과 가깝게 이렇게 추출하고 있고요. 보통 20g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데 100 정도를 추출하고 나머지 100은 물을 가수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을 맞춰서 1대10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커피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절하는 것들을 메시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부피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볶은 커피들은 부피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1g 많을 때 2g 정도 하고, 다크 로스팅이거나 내추럴류는 20g부터 좀 적게, 그렇게 해서 비슷한 부피를 맞추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보니까 특히 약하게 볶은 커피, 그다음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20g 했을 때 너무 작은 부피라서 브루잉을 내릴 때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핸드드립 방식이 했을 때는 원이 더 크면은 내리기가 좀 더 편하고 재현을 했을 때 좀 더 쉽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을 더 했더니 좀 더 풍성한 맛이 나고, 이 정도면 맛을 손님한테 나갔을 때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1g 정도를 보통 더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발전됐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금부터 설명드리면, 제일 약하게 볶은 커피인데 에티오피아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21g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맞췄고요. 엘살바도르 엘만자노 농장의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워시드긴 하지만 0.5g은 더 해도돼서 20.5g 이렇게 사용하는 커피도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허니 프로세싱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20g을 저희가 스탠다드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완전 다크는 아니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드립 블렌딩 중에서 가장 다크인 다크문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19.5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90도에 저희가 내리고 있고요. 나머지 변수들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핸드드립 방식에 가까운 저희 방식은 재현성이 좀 더 떨어지고, 너무 많은 변수들을 하게 되면 저 혼자서 하는 매장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몇 개의 가게를 하게 됐을 때는 직원들이 그것들을 재현하기에 되게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변수를 다른 것들은 통제하고, 아메리카노 드신 분들이 라떼를 드신 분이 핸드를 넘어오기 위해서는 애프터가 좀 깔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애프터는 깔끔하게 끝나는 것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애프터에 남는 게 쓴맛이 남거나 신맛이 남거나 거친 맛도 마찬가지고, 그게 남았을 때는 한 번은 드시는데 그분이 다시 드시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크로스팅인 다크문 블렌드를 따뜻한 거 아이스로 먼저 한번 내려보여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 워시드를 따뜻한 거 아이스로 내려드리겠습니다. 부피의 가장 극단적인 양 끝단을 추출해 주시는 거네요. 네네, 저희 EK 기준으로 10점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매장은 또 달라요. 어떻게든 성수 매장에서는 10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음을 담고 아이스를 추출하고요. 저희가 옛날에는 물을 끓여서 했어요. 점심시간에 많이 나갈 때는 진짜 아메리카노만큼 많이 나거든요. 그만큼 많이 하려면 끓여서 하거나 주전자로 하면은 빨리 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모아에서 세팅했을 때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따뜻한 거 아이스 똑같이 추출하고 가수 양만 다릅니다. 뜸은 한 1.5배? 적게 했을 때는 25g 정도 되는데 많이 했을 때는 35g 정도 전후로 하고 있고요. 25초에서 30초 사이에 1차가 들어가고요. 중간부터 천천히. Best friends, but we rockin' all the same things. Say you need me, but you really tryna change lanes. 딱 한 점을 그렇게 말하진 않고 한 70g에서 80g 정도 1차가 들어가면 되고, 동일하게 2차는 점점점이 되어 있는 순간에 2차가 들어가면 되어야 되는데,
이 차는 110g 뭐 전후. 3차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물 떨어졌을 때 3차 들어가는데 3차는 130에서 한 140g 전후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맛을 보고 나갔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간용도 안에 들어오는 그런 맛이라면 나갈 수 있는데 그 간용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벗어나게 되면 세로 수출해서 나가는 맛을 반드시 보고 나가는 게 저희의 이제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중미의 어떤 밸런스 커피는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다면 괜찮은 걸로 하고, 에티오피아 내추럴은 색깔이 있어야 돼요. 베리 뉘앙스라든지 초콜릿 뉘앙스가 메인의 맛이 반드시 나야 되고,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애프터는 좀 깔끔하게. 에티오피아 오시드나 게이샤 오시드가 제일 까다로운데 처음에는 다크 로스팅을 추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미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티오피아 오시드에 대해서 하는데 그 커피 자체가 되게 섬세하게 여러 가지 맛이 애프터까지 연결될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추출하게 되면 그 섬세한 맛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되게 평평하고 밋밋하게 돼서 정말 맛없는 커피가 될 수 있거든요. 같이 맛을 계속 테스팅해요. 맛은 어떠냐 물어보고 그 맛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게 될 때까지 3,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내리는 방식이나 내리는 기술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이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자체의 맛의 어떤 칼리브레이션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맛을 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로키스러움의 맛이 나오면 손님한테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시 추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거 같은 경우에는 100을 더 가소하고요.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10을 더 가소합니다. 손님들이 이게 가끔씩 이거는 뜨거운 물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하면서 시럽이에요. 우려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냥 찬물입니다. 살짝만 저어주시고, 에스프레소 잔으로 항상 맛을 보고, 아이스 흔들어드리고요. 이거는 다크문 블렌드고요. 다크문 블렌드는 아프리카 3종을 브랜드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은은한 베리 뉘앙스가 붙어 있긴 한데, 메인의 맛은 초콜릿 같은 묵직한 느낌이 드는 커피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유일하게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90도로 저희가 픽스하는데, 다크문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내리면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좀 더 나오고, 80도로 내리면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나와서 87도로 내릴 때도 많아요. 너무 맛있어. 고구마와 캐러멜 약간 중간 정도의 복합적인 느낌이나 꽃향들,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맛이 중심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고, 아, 네, 맞아요. 애프터가 너무 깔끔해요, 정말. 네. 추출 시간은 한 2분 전후인데 물줄 굵게 하고 급하게 하신 분들은 한 1분 50초 정도, 좀 천천히 하는 분들은 2분 10초, 2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 전후? 네, 30초 정도에 이제 1차가 들어가고, 1분일 때 2차가 들어가고, 1분 30초일 때 3차가 들어가고, 2분일 때 마무리하는 건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 달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워시드 쪽으로 두 잔 또 추천해 드릴게요. 이도 똑같이 10.5로 저희가 그라인드 하고 있고요. 게이샤까지 다 추출할 수 있는 매장의 헤드 바리스타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메시를 좀 조절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할 수 없는 게 메시를 조절했을 때 맛의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실험해 보지 않고 연습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걸 했을 때는 손님한테 엉뚱한 방향이 나갈 수 있고, 근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연습하고 많이 일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절해서 맛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그분들의 레시피를 또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발전되면서 이렇게 되어 가는 건데, 저희 매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커피는 맛이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날 나오는 커피의 좋은 맛, 오늘은 이런 맛이 나고 오늘은 약간 좀 플로랄한 느낌이 나왔다면 내일은 블루베리 같은 느낌이, 숙성인도가 좀 더 있으면 야중에는 건포도 같은 느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손님한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커피들이 나오는 스페셜티 시장에서는 커피 자체의 다양성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재현성이란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 커피가 그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맛들, 최고의 맛들, 그런 것들 손님한테 잘 전달하기만 해도 우리는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Tell me what you wanna do.
story of my life. Best friends, but we rocking all the same things. 또 30g 전후. Well, I don't even care. In my life, I don't battle with no fear. 부피는 아까 측정하신 대로 좀 더 많이 1g 더 했고요. 이 정도 좀 됐을 때 좀 내리는 게 좀 더 편해서 제가 하고 있고 30초에 저희가 1차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 핸드드립이기 때문에 약간 통과하는 투과 방식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이제 침지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는데 최대한 침지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재현성을 노리기 위해서 애쓰긴 하지만 재현성이 1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I just bought a new whip. Spend a couple thousand just to cruise. 이 차는 100g 전후로 이렇게 추출하고 있고요. I never tell her, but I put it in the music. Well, that's okay. All I wanna do is make the best of my whole day. Thank the Lord up above. Get the cream on the side. Make you laugh to know. 이것도 똑같이 100을 가소하고요. 10을 가소. 아까 얼음 먼저 안 넣으신 건 실수이신 거죠?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얼음을 거의 이 서버에 최대한 가득 담게 해놓고요. 서버가 담겼을 때 약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에티오피아 워시드의 어떤 플로랄한 느낌이랑 티 같은 느낌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잘 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커피의 좋은 맛만 딱 느끼고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안 좋은 맛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안 주는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서 다시는 내가 핸드드립을 못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산미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드런 산미는 아마 괜찮으실게요 하고 나서 이렇게 드리면 진짜 티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분의 핸드드립이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그분이 넘어올 때까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좀 독특하다고 생각한 거는 보통 이제 핸드드립 추출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파리오가 아닌 뭐 칼리타라든지 뭐 맞아요. 웨이브라든지 맞아요. 이렇게 좀 추출이 좀 느려질 수 있는 드리퍼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리오 드리퍼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던 네. 그런 시기였는데 같이 공유하고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해야겠다. 또 하나는 이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엑기스를 내리는 데 있어서 더 가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재현성이 떨어지는 거죠. 물줄기를 더 가늘게 해야 되니까. 네네. 재현성이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가장 잘 추출되는 구멍이 제일 큰 하리오를 하게 됐어요. 저희 방식처럼 이렇게 추출하면 하나의 좋은 게 있는데 식었을 때 맛이 변화가 좀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좀 더 식었을 때 단맛이나 산미가 좀 더 상승하면 느껴지는데 처음에 애프터가 깔끔하다 보니까 애프터가 좀 더 채워지는 느낌이 있지만 더 넘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추출해 보면 처음에 애프터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식으면 애프터가 너무 강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마지막 한 모금까지도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마지막까지 지금 클린컵이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가고 아까보다는 좀 더 복합적으로 커피 맛이 많이 느껴져요. 네네. 색깔이 좀 더 짙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까는 핑크색 과일 아니면은 뭐 약간 밝은색, 초록 색깔, 뭐 노란 색깔 이런 티 같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빨간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네. 변화가 되네요. 저희 매장만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꾸준히 뭔가 하는 사람들이고 시간을 오래 걸리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까다롭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게 우리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강점이 아닐까?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의 가게와 하나의 가게가 다르려면 가까이 가게들이 색깔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게 좋겠다. We could just laugh if you wanna. Late nights under stars if you wanna. We could just kiss if you wanna. Hey, tell me what you wanna do.